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2020년도 사실상 거의 이제 하반기가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게 2021년도가 사실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2021년도에는 어떤 종목을 좀 집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섹터를 좀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일단 지수를 먼저 좀 봐야겠죠. 지수가 다행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하락을 했다가 아랫꼬리를 달고 다행히 좀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아랫꼬리를 달고 좀 올라온 모습이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그 게시글에도 멤버십 게시글에 좀 남겼었는데, 지금 그 저번 주 해가지고 단기적인 어떤 하락의 추세, 하락의 관성이 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과매도권이 좀 끝나고 나게 되면은 다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다행히 기술적 반등이 좀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900을 뚫고 올라갈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물론 이제 0%는 아니겠죠. 근데 그럴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고,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상승을 했다가 이제 하락을 하는데 이 전저점을 크게 깨고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 전저점 부근에서 지지가 다시 나오면서 이런 박스권을 그릴 것인지,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좀 하락 추세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또 이게 박스권의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이 들어. 한 5대 5.5대 4.5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이후에 풀린 유동성 때문이죠. 유동성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렸고 금리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은 계속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가능성 중에 근거 중에 하나가 대주주 이제 요건 3억이었는데, 이게 이제 3억이 사실상은 좀 미뤄졌죠. 딜레이가 되면서 기존 방식인 10억으로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할 그럴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었던 그런 대주주 요건이 약간 해소가 되면서, 이게 지금 그 떨어지려고 하면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다시 오르려고 하면은 이제 고점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다시 하락을 하는 그런 박스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지금은 조금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썸네일에도 썼던 글처럼 제가 이제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있는 종목이 SK하이닉스인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한 수익이 한 20% 정도 나고 있고, 사실 SK하이닉스는 이게 그 코로나 이후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전고점까지 올라왔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바닥권에서만 놀았죠. 그게 이제 그 메모리 업황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라든가 이제 디램 값이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이제 스팟 가격과 고정 가격이 이제 계속 떨어지니까 오르지 못하고 있었던 건데, 최근에 이제 차트의 움직임이나 어떤 시장의 상황들을 좀 보면은 메모리에 대한 어떤 2021년 전망이 상당히 좀 2020년과는 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기사들을 보면은,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기준으로 해서 2021년에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이제 수요 성장이 각각 한 20%에서 30% 정도로 이제 좋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스마트폰 판매의 회복, 그리고 5G 전환, CPU의 어떤 신제품 출시, 이런 이유들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디램 가격과 낸드 가격이 조금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고, 그러면은 정말 본격적으로 언제 디램 값이 반등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온 레포트인데, 2021년 1분기 말에서 지금 2021년 2분기 정도가 되면은 디램의 고정 가격이 약간 좀 반등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그런 제시를 좀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좀 보면은 지금 이제 그 121선 아래서 계속 놀다가 최근에 이제 121선을 좀 깨고 121선 위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인텔의 그 뭐 디램 사업부 인수 이런 소식도 있는데,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 이 종목을 움직이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어떤 2021년 실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2021년에 디램 값이 이제 높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SK하이닉스의 이제 상반기 실적이 2분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은 그런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한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주가가 선 반영된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좀 지금부터는 이제 저가에서 이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늘리는 것도 괜찮은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디램과 낸드 플래시 아랫단에 있는 중소형주들도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서도 저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ISC 같은 종목들은 DDR5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이제 다른 종목이 오르는 것보다 더 탄력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좀 이제 가장 이제 중소형 반도체 중에서는 가장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5G 종목 중에서도 이제 종목마다 특성이 다르고, 그 만드는 이제 제품이 다르고, 기술도 다 다른데, 그 중에서 이노아리스를 제가 사실 2019년도 4월 달에 처음으로 매수를 좀 시작을 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유튜브에서도 이노아리스라는 회사를 좀 분석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전략들을 내놓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본격적으로 스몰셀 관련된 매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2020년도에는 이제 스몰셀 관련해서 매출이 이제 생기지 않다가 2021년도부터는 스몰셀 매출이 발생이 되면서 어떤 시장의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도 이제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KMW에 조금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5G 섹터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종목을 조금 고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전 KMW와 그리고 좀 이제 그 추가적인 어떤 그냥 매출 5G에 대한 그런 단순한 모멘텀이 아니라 어떤 실제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와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이 그 중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종목이 이노아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HFR 이런 종목도 2020년도는 실적이 좀 굉장히 안 좋다가 2021년도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 있고 조정 장세에 있지만, 이게 아무튼 시간이 좀 지나고 이게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이 되는 그런 내년 상반기 혹은 이제 중순부터는 주가가 이제 상당히 좀 지금 이제 2만 원대, 3만 원대 초중반인데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쉽지는 않은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이게 떨어지면은 계속 떨어질 것 같고, 또 오르면은 오르는 대로 또 불안하고, 이런 좀 상당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긴 하지만, 아무튼 제가 이제 추구하는 방식은 조금 길게 보고 멀리 보고, 그리고 좀 이제 공부를 좀 철저히 하면서 어떤 종목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가자라는 것이 이제 저의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시장이 이제 쉽게 흔들리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